안녕하세요. 전 앨리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포, 성동구 했고 오늘은 강남, 송파, 강동인데 원래는 강남, 송파, 강동을 하고 마용서 이렇게 차례대로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역을 비교할 때 보면 성동과 마포를 갔는데 8억이 들어가 투자금이. 내가 이 8억이면 잘하면 그 다음 상급지? 송파나 이런 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음에 강남, 송파, 강동 파볼까? 제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제가 아침에 수요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제는 다 팔아서 모아서 하나를 사고 싶어요. 아니면 나 그동안 투자 안 했는데 내 집 마련 요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역 외에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급하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가 서울에 공급이 이렇게 없어요. 서울에 공급이 이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서울이 몰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떨어질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그렇죠. 금리죠, 금리. 금리가 우리나라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못해요. 누가 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고 있잖아요. 금리가 계속 오르고 부담이 되니까 지금 전부 다 돈줄이 막힌 거잖아요. 내가 내야 되는 이자가 얼마 전에는 100이면 됐어. 감당이 돼. 근데 100이 150이 되고 제가 꼬암빌딩을 샀는데 꼬암빌딩을 제가 22억 주고 샀는데 21억 대출 받았어요. 21억 대출 받아 결국 1억 갖고 산 거예요. 서울에. 걔가 처음에 살 때 이자가 800이었어요. 이자 800이면 이거를 뭐 다 이래저래 월세 내고 세팅해가지고 할 수 있었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꼬마빌딩 왜 사요? 당장은 내가 뭐 월세를 하는 것보다 갖고 있으면 이제 얘가 뭐 20억이 50억 되고 50억이 100억 되니까 뭐 그런 꿈을 가지고 버틸 수만 있으면 갖고 가면서 시세 차익으로 보려고. 그러니까 똔똔만 되면 하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시작을 할 때 보면 똔똔이 됐었어. 800이었으니까 이자가. 근데 이자가 계속 오르니까 1200이 돼요. 1200. 그러면은 800에서 400을 더 내야 되는 거야. 이 400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버티는 거고 못 버티는 사람은 경매에 나오는 거죠. 팔다가 싸게 파는 거고. 아파트도 똑같잖아요. 아파트도 내가 처음에 낼 때 괜찮았는데 자꾸 금리가 오르니까 이게 사이버머니인가 마찬가지인 게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10억 된 거야. 근데 10억이란 게 내가 팔아서 내 주머니 들어와야 내 돈인데 근데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내가 뭔가 돈을 번 것 같잖아. 5억을 왠지 번 것 같잖아요. 근데 자산이 점점 녹아내리고 있는 거지. 왜? 금리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아무도 안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가격이 점점 곤두박치는 거죠. 그러면서 역전세난이 일어나요. 역전세난 왜 이렇게 일어날까요? 물량이 많아서? 역전세? 금리예요. 이 금리. 기존에 전세 다니는 분들은 내 돈 갖고 전세를 사는 사람 바보예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내 집에 대출 하나도 없이 살고 계신 분, 그분은 바보예요. 그리고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 하나도 없이 5억 전세, 10억 전세 살고 있는데 그 5억, 10억을 주인한테 바치고 전세 살고 계신 분 다 바보예요. 기초반 들으신 분들은 제가 아예 그렇게 깨고 시작하잖아요. 저한테 엄청 혼나고 시작을 하잖아요. 기초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그거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 내가 대출을 일으켜서 자산을 늘리는 일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1번 내 집을 대출 한 푼 없이 온전히 깔고 있다. 2번 전세금을 집주인한테 바쳐서 집주인 투자라고 준 거잖아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내가 호용을 이빠이 내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전세자금 60, 70% 이상 받아서 살고 싶은 데 사는 거지. 이자 내면서. 그리고 그 돈 갖고 투자를 하는 거지. 내가 투자를 하면서 빚을 냈지만 그 빚은 좋은 빚이잖아. 자산을 늘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 전세 자금 대출이 60, 70%씩 나오면서 좋은 데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엄청 비싸요. 막 6%, 7%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점점 줄이거나 월세로 가거나 안 움직이거나 다시 대출을 갚거나 이러면서 전세가 수요가 완전 반감한 거, 급감했어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그만큼 줄으니까 나도 전세 예전부터 살고 싶지만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다 금리 때문에 역전세도 나는 거고 그리고 그 2+2가 급격하게 전세금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갑자기 역전세가 막 2억, 3억, 심지어 서울 이런 데는 막 4억, 5억 이렇게 떨어지면서 집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 거예요. 집값 하락의 가장 큰 기본적인 건 금리고 역전세난이죠.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는데 역전세 1억, 2억, 3억
뭐 작게는 몇 천? 내가 지금 돈이 어딨어? 영끌했는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팔아야겠다. 그런데 너도 나도 전부 다 팔려고 내놓으니까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라장이 되면서 더 싸게. 지금은 가장 잘 나가는 아파트가 더 많이 떨어진 시기. 왜? 가장 잘 나가던 아파트는 뭐예요? 그만큼 인기가 있었고 그만큼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사서라도 살고 전세 들어가서도 살고 싶은데 비싼 전세를 내고라도 살았어. 그랬는데 역전세가 비싼 아파트 순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좋은 놈, 나쁜 놈, 좋은 놈이 떨어지는데 나쁜 놈은 안 떨어지나? 그쵸? 가장 좋은 놈이 떨어지니까 우후죽순으로 나쁜 놈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가 가장 싸? 서울이 가장 싸. 뭐 서울 30억이 뭐가 싼가요? 20억이 뭐가 싼가요? 그게 아니라 2년 전, 3년 전 가격으로 이미 돌아갔고 거기보다도 더 급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당 1억 하던 아파트들이 평당 6, 7천, 7, 8천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20억 넘던 아파트들이 10억대로 나오면 여러분이 내가 10억대는 일기 신도시에 살 수 있는 가격이었어. 일기 신도시에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서울이 지금 10억대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럼 일기 신도시는 어떻게 되겠어? 아니 내가 지금 10억이 있는데 잘하면 여기서 좀만 더 보태면 서울을 살 수가 있어. 제가 어제 서리자도 갔다 왔지만 서리자도 14억, 10억짜리가 나와 있어. 지금 15억짜리가 저 물건 보고 왔잖아요. 물론 뭐 2층이긴 하지만 15억짜리가 나와 있어. 서리자에, 송동구에. 그런데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일기 신도시 가서 15억짜리 사겠어요? 서울 사야겠어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우죽순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성남, 광명, 뭐 안양, 평촌, 막 과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기 신도시 떨어지니까 그다음 어떻게 해요? 광역시가 10억이 넘었잖아요. 10억 클럽으로 찍었잖아요. 광역시는 어떻게 됐어요? 광역시에 예를 들어 10억 주고 살 바에 차라리 일기 신도시로 올라가지. 수도권을 사지.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밑으로. 오를 땐 어떻게 해요? 오를 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오를 때는 반대로 여기서 야 여기 무슨 대전이 10억이야? 장난해? 대전이 10억인데 지금 평촌이 10억 후 초반이 말이 돼? 너무 싸다. 야 평촌도 15억 하는데 서울이 20억 말이 돼? 너무 싸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서울을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전부 다 알아야 되는데 25개국을 다 알 수 없으니까 강남도 알고 마용성도 알고 저 위에 노도강도 알아야 되는 거고 요번 기회에 전부 다 속속들이 깊게 공부해야 돼요. 설렁설렁 공부해서 안 돼요. 깊게 공부해서 지금은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아파트를 사는 시기예요. 그러려면 비교 분석을 엄청 잘해야 돼요. 비교 분석을 하려면 A와 B를 비교하고 B와 C를 비교하고 C와 D를 비교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A밖에 없어. 비교할 수 없어. A, B, C, D, E, F, G 다 알아서 그중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걸 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미국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가 금방 안 떨어져요. 아마 못 올리고 유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떨어져도 내년부터 떨어져도 조금씩 올릴 때는 미친 듯이 오르다가도 내려갈 때 조금씩 내리기 때문에 올해는 뭔가 등락이 막 심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저는 전망가는 아니에요. 전망을 할 수 감히 내가 어떻게 시장을 전망해. 나는 이제 지역 분석까지 시장을 전망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 뭐 지나고 봐야 아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공부를 천천히 해주고 임장을 다 다녀보시면서 그중에서 가장 좋은 놈 이거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에 공급이 이렇게 없으면 올라야 되는데 오를 잠재력이 있잖아요. 잠재력이 있어요. 있는데 못 오르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 지금 강남이 제일 싸다. 왜? 공급이 없는데 서울 전체적인 공급이 없는데 지금 그나마 조금 있는 공급이 다 어디에 몰려 있어요? 강남에 몰려 있어요. 강남 공급 보세요. 그리고 지금 서초도 공급이 많고요. 강동구도 지금 공급이 몇 터지게 많죠? 올해만 없죠? 송파구만 없는데 송파구도 예정돼 있는 물량이 많아요. 아직 분양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도심에 살고 싶잖아. 강남 3구, 뭐 강동 좋다. 성동구 왜 좋은지 제가 어제 막 목에 터지게 얘기했잖아요. 성동구 왜 좋아요? 성동구 밑에는 뭐예요? 압구정이에요. 압구정. 옥수동이라고 안 하고 옥구정이라고 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바로 동호대교, 성수대교 건너면 압구정이기 때문에 성동구는 그냥 강남권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공급이 많기 때문에 기회가 많은 거야. 공급이 많은 거는 위기이지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야. 살 수 있잖아. 싸게. 그래서 지금은 공부할 때 시기가 되게 좋다.